총성이 울린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움찔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귀를 감싼 후에 무대 아래로 대피하는 장면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오른쪽 귀 부분에 피가 보였고요. 부상 여부는 정확히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 경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확히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백악관 경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 상황을 조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괜찮다, 의료시설에서 검사 중이다라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지낼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유세를 한 도중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가가 충격을 받고 있고 전 세계도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봤을 때는 귀 윗부분에 약간 스쳐 지나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 지금 이 정치적 테러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테러가 있었고 이런 정치적 테러는 올바르지 못하다, 민주주의를 위해하고 또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 좋지 못한 테러라고 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각에서는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굉장히 트럼프와 바이든 토론 이후에 트럼프가 약간의 우위를 좀 짊어지고 있죠. 치매니 약간 고령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조금 트럼프가 더 우세해지는 거 아니냐. 사실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트럼프 쪽을 기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 자체는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바이든은 지지하지 않는 거지 트럼프를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호감도로 따지면 트럼프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테러로 인해서 오히려 공화당 쪽 보수 측의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는가 동시에 약간 어떤 이 테러에 대한 어떤 이 반대라는 움직임들이 오히려 중도층들을 트럼프 쪽으로 또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뉘앙새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내용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 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계신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놓고 있죠. 이 사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사도 나왔어요. 피격 직후 트럼프 이 모습에 대선 승리 가능성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은 치매인지 정확히 파킨슨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지, 정권 유지를 할 수 있을지라는 그런 자체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트럼프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 피격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버텨냈다, 이겨냈다, 굳건하게 나는 완주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 생명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공화당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을 오히려 심금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후보 교체 압박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트럼프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층 결집을 통해서 오히려 좀 자기의 세를 굳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호감도 자체는 트럼프보다는 있지만 비호감에는 물론 트럼프가 높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트럼프를 위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 테러 이런 거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도층들을 오히려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모습들이 또 동정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바이든은 이 고령 문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데 아직까지 바이든은 자기가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다 보면은 뭐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차라리 트럼프가 조금 더 생명력도 있고 굉장히 강인한 모습들, 이 미국을 좀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베팅해볼 만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움직임들 때문에 중도층들이 보수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약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떠나서 일단 트럼프 수혜주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수혜주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라는 쪽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두 후보에게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펜실베니아는 사실 대선의 최대 승부처 세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거인단 확보를 해야지만 유리한 대선의 그 승기를 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승리 없이는 재선이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보를 했던 것이긴 한데, 이런 곳에서 오히려 펜실베니아라는 이 정치적인 이 경합주에서 이런 정치적 테러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펜실베니아 주민들 중에서도 중립층들이 보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보수층은 더 보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어도 국소적으로만 봤을 때도 트럼프는 이 펜실베니아에서 나름대로 승기를 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러스트벨트라고 할 수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쪽에 바이든 쪽도 집권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를 유치하고 어떤 일자리 유치를 했지만,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이 테러에 대한 이 변수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참 정치적 테러는 옳지 못해, 그래도 트럼프 쪽에 대한 불쌍한 어떤 동정표 이런 것들이 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대한 향방이 굉장히 좀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데, 트럼프 수혜주들이 여전히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예언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수혜주는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력 인프라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안 좋은 건 2차전지 신재생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테슬라는 도대체 왜 올라가고 2차전지는 우리가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테슬라는 2차전지 주지기도 하지만 FSD라든지 또 어떤 그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로봇과 AI 쪽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나라 2차전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2차전지, 로봇, AI를 다 하는 종합 플랫폼 기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2차전지가 작년처럼 대세적인 상승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테슬라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2차전지도 하지만 자동차도 하지만 로봇도 하고 있고 AI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테슬라의 상승의 추세 움직임은 로봇과 AI, 자율주행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 트럼프가 계속적인 어떤 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2차전지에 대한 매수보다도 로봇이나 AI나 자율주행 쪽에 대한 매수,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AI 이쪽을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출 관련주들, 화장품이나 뭐 음식료나 이런 관련주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PI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상 9월달, 이제 12월달, 혹은 지금 11월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연내에 3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패드워치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 또 어떤 지표가 나오면서 또 꺾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수록 좋은 것이냐는 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뭐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선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불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엔비디아나 AI 반도체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 미국이 꺾이는 거 아니야? 미국이 꺾이면 우리나라는 대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꺾인다는 것 자체는
금리를 내리는 거, 이제 금리 내리는 게 무조건 옳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셈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금리 인하가 되기까지 어떤 그 기대감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일단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특히나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상승이 좀 더 탄력적으로 두드러질 것 같아 보이고 있고, 트럼프가 대선이 당선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특히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AI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 뭐 원전 관련주들, 이런 쪽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출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일부 자동차 부품주와 방산주. 자동차와는 제조사 완성차 제조차인 현기차보다도 부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기차로 탈바꿈하면서 부품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으로 다시 한번 돌려준다면 다시 부품의 수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산 쪽은 트럼프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국방비, 방위비 증액을 요청할 거니까 우리도 그 방산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서 자주 국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수출에 대한 그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될수록 어쨌든 간에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러면 어떤 유럽이든 뭐 인도든 뭐 남미든 자기 자체적으로 국방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방, K 방산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트럼프가 이거를 간파하고 너네 뭐 쿼터를 뭐 세운다든지 뭐 세를 부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방산주가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나 특히 이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원전 관련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쪽이나 2차전지 쪽은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달라.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대선 토론 이후에 굉장히 조금 트럼프가 좀 나름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또 동정표까지 이렇게 받게 돼버리면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고려는 리스크가 없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를 지금 바이든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여기서 테러를 당해버리면서 오히려 자기 이 지지층을 결집시켜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면, 민주당은 내용은 경상이고 공화당은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집을 이제 베이스를 깔고 중도층을 막 흡수하려고 하겠죠. 근데 바이든은 지금 그걸 못해요. 아직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고령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다가는 정말로 트럼프가 역전을 해서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나 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뭐 부품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이런 쪽에 대한 매기가 더 쏠릴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지하고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9월에 되기까지 그래도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경기가 죽어나간다면 금리를 또 내리겠죠. 그러면 경기가 부러지니까 미국 경기 부러진다, 미국 경기 끝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고꾸라질 겁니다. 그래서 때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 더욱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는 거, 금리 인하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반대로 말해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2018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왜 미국의 주가는 올랐을까요? 금리가 인상됐는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그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줬어요. 30%대를 20%로 경감을 10%대인가요? 경감을 시켜주면서 기업의 이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금리 인상이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도 금리를 올렸어요. 그 그린스펀 연준 의장 시절에.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니까요. 그럼 왜 올라갔냐? 금리 인상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나쁜 거야.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기까지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호재성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부터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살아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지 못했는데 라면 금리 인하가 정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푹 쉬시고요. 일단은 이 향후에 이 미국 대선 흐름들 잘 체크해 보죠. 감사합니다.